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요즘 아주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이 건국전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께 이미 이제 이 설이 지났으니까요. 지금 이제 LA로 건너가서 상영한다라는 말씀까지는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트루스 포럼이라고 이제 서울대 이제 이은구 학생 이제 회장이죠. 트루스 포럼에서 이 건국 전쟁을 이 청년들에게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을 목표로 해서 이제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감독이 참 하소연하고 있는 건데, 아니 네이버에 어떻게 이 영화 타이틀 포스터 하나가 없느냐? 요런 이제 비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이거 과연 받느냐? 좌파들을 봐라. 예. 김대중 다큐 나왔을 때 문재인이가 나와서 설치고 선전하고 다닌 것 아니냐? 예. 그래서 이 우파, 이 웰빙 정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들 저나 마찬가지 똑같이 공감할 거라고 저는 봐요. 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국민의힘 언제부터 그렇게 점잖았냐? 저는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에요. 싸울 때는 싸야 될 거 아니냐? 예. 이런 점에서 굉장히 아쉽고요. 자, 그래서 꼭 다큐 김대중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동맹, 한미 동맹이 없이 오늘날의 자유 대한민국, 시장 경제 대한민국 이게 있을 수가 있었겠어요? 예, 그런 걸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어느 지도자든지 간에 공과가 없는 지도자가 어디가 있겠어요? 어느 역사 그게 바로 사람의 한계예요. 대통령도 지도자도 사람이잖아요. 이성과 감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인간 아닙니까? 다른 동물하고 차이점이 바로 뭐예요? 이성과 감성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어느 지도자든지 공과가 없는 지도자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야말로 한미동맹을 확고하게 딱 만들어 놓고 챙긴 거. 이거야말로 이게 대한민국,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이번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이 영화, 대대적으로 그야말로 보는 일종의 캠페인이라도 벌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문재인이 하는 거 보시오. 매일같이 책장 서고 앉아 있잖아요.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개항을 민심이 지금 바뀌고 있다고 그래요. 이 지금 이제 원희룡 예부 후보가요. 제대로 이재명이를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서울 호남 민심 심상치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또 하나, 지금 추미애가 또 난리가 났네요. 추나땡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추미애가요. 무슨 문재인 정권 책임론을 지금 거론하고 있느냐. 왜? 문재인 정권 책임론의 한 복판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추미애예요. 이게 추나땡이 왜 나왔습니까? 추미애가 아니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자리를 지킬 수 있었겠어요? 그 추나땡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본인만 강경하게 지금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추미애 입장에서는 문재인 책임론의 핵심은 누구냐? 노영민과 임종석이라 이거죠. 이런 이율배반적 두 개의 잣대를 가지고 지금 설치고 있는 추미애. 기가 막히죠. 얼굴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밥맛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요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한 20분간에 걸쳐서 하나씩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께 지금 이제 이 보도해 드릴 건국전쟁과 관련된 뉴스를 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지금 이제 이 건국전쟁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화면을 몇 개를 좀 준비했어요. 자, 우선요. 이 건국전쟁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블로그에 이제 올라와 있는 이제 글인데, 건국전쟁.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글씨가 참 작아서 안 보이는데, 우선 이제 태극기가 있고요. 자, 예매가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 건국전쟁이 지금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미국까지 건너간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지금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은 지금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난 2월 첫날 개봉이 돼서 지금 박스 오피스의 랭킹 4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큐 영화 중에서 10위 내에 올라온 것은 건국전쟁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흥행 지표인 좌석 판매율만 보더라도 30%를 넘어서서 지금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자, 우선 이 영화, 이 반응들을 보면요.
이 블로그 주인은 영화를 보면서 눈물 지은 적은 딱 한 편, 단 한 편도 없었다. 솔직히 말이죠. 그렇지만은 이 건국전쟁, 이게 이제 블로그에 올라온 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여기에,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난생 처음 눈물을 훔치면서 봤다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리냐? 너무나 우라통이 터졌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 나라가 좌빨놈들에게 휘둘리고 있나 하는 생각에서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이 좌빨놈들이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얼마나 이제 열받았으면 어쩌겠어요. 자, 그럼 이제 김덕영 감독의 얘기는 건국전쟁은 586 세대로서 철저한 자기 반성이자 건국 1세대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담은 자기 고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영화 개봉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 지도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건국전쟁 영화를 관람했다는 보도를 듣거나 보지 못했다. 또 이원석 검찰총장이 좌빨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것처럼 관람했다는 소식도 없다. 문재인, 이재명이 서울의 봄을 보면서 좌파 놈들이 힘 실어주기와 비교했을 때 좌편향된 문화계를 바꾸는 것이 실로 요원해 보인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반성하십시오. 예, 다 관련 당사자들. 자, 그래서 김도경 감독은 이 에세이를 통해서요, 네이버의 불공정도 비판했어요. 박스오피스에 오른 영화가 포스터도 없이 4일째를 많이 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이런 초유의 사태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자, 이승만이 때문이냐? 포스터 심의 필증도 전부 제출했고 자원봉사자까지 나서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왜 네이버 포탈은 이거를 받지 않냐? 이렇게 김덕영 감독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건국전쟁 보셨나요? 이 여권서, 그러면서 말이죠, 이 극장 안팎의 포스터 실격은 논란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민의힘은 늘 조용하니 범우파 세력을 키우고 아우를 줄도 모르는 웰빙 정당, 보신 정당이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 시민단체에서만 난리다. 이렇게 이제 이 블로그에 글은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네이버가 지난 1월에 개봉한 길루의 김대중 찬양 영화 타이틀 포스터를 원칙 지킨다면서 일주일씩이나 늦게 올렸다고 해봐라. 도대체 어떻게 되었겠냐? 좌파단체 대깨문, 그 다음에 민주당 국회의원 놈들이 찾아가고 난리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 때 했으면 네이버 총수 이혜진이 청와대로 호출되고 바로 망하는 각이다.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찾아? 다음이 꿰찼을 것이다. 예, 사실은 네이버가 저자들의 성향을 알기에 진작에 사과하고 바로 포스터가 올라갔을 듯 싶다. 아주 한심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이버는 포스터도 안 올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지금 랭킹 1위에 마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당은 웰빙 정당이고, 이원석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본인이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했다고 난리를 치지 않나. 그런데 이원석이는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요 이승만 영화는 안 보고 있냐? 건국전쟁은. 이런 한심한 이 현장을 고발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좌파 문학에 뜯어고치기가 쉽지 않다. 예,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블로그에요, 몇 명의 지금 정치인들의 반응을 올리고 있는데, 김진태 지사의 경우에는요, 건국전쟁을 보셨나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건국의 맨 얼굴, 이제 그 원본이 공개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뉴욕 맨하튼 카퍼레이드 장면 등 희귀 자료는 덤이고 손수건 준비하라고 애둘러 감사평을 전했다. 이렇게 하고요. 김동혁 전 비대위원, 이건 이제 당원 45명과 함께 관람했다. 영화관 어디에도 건국전쟁 포스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네이버 포털에서 확인해보니 건국전쟁 소개 화면이 아예 빈칸이다. 어이없다. 그리고 김종혁 지금 비대위원의 이런 지금 평가 글이 올라와 있고요. 전효국 의원은 이제 8일날 올린 글에서요, 북한 김일성에 속아서 노를 한 김구를 왜 좌파들이 죽기 살기를 우상했는지 정답을 주는 영화였다. 오늘 드디어 건국전쟁을 봤는데 꼭 봐야 한다는 의미가 책임감에서 예매를 했지만은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책임감이라는 것을요. 이렇게 전효국 의원은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오랜만에 영화관을 갔는데 평일이지만 만석에 가까웠고, 그리고 저처럼 자녀들을 위한 시청과 교육용으로 자녀 동반 관람객이 꽤 많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요,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 영화 소감을 뭐라고 밝혔느냐? 자, 이 영화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인식과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진 것이다.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 정권 교체를 크게 실감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기억과 평가가 아닌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 헌법같이 파괴되고 이승만을 비롯한 대한민국 건국 세대의 정통성이 부정됐다라는 점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 영화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이제 트루스 펀드라고 딱 돼 있잖아요. 이 청년들의 건국전쟁 관람을 지원해 주세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프로젝트 건국전쟁. 자, 지원해 주세요. 그래서 목표 금액이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요. 4,500만 원 90%를 달성하고 있어요. 54명. 아주 대단한 거죠. 이 트루스 포럼이 이제 뭐 좋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이 학생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은구 회장인데 트루스 포럼에 농협 이 구자를 돼 있고 티켓 한 장에 13,000원. 예. 자, 그래서 이런 그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다음에는요. 이 정도로 이제 건국전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LA 두 곳에 지금 이제 그 상영이 곧 된다. 예.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계양을이 지금 민심이 확확 변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요. 지금 이제 이 원희룡 예비 후보가 본인의 SNS 글을 통해서 계양 시민들이 지금 또다시 속지 않는다. 그리고 이재명과 송영길 전현직 대표들이 도대체 그동안의 계양 발전을 위해서 한 게 뭐냐? 두 민주당 전현 대표가 지키지 않은 공약들 내가 반드시 실천해 옮기겠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과 그 다음에 송영길을 직접 저격하면서 지금 이제 이 캠페인에 들어섰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원희룡 장관의 SNS 내용을 보면은 계양 시민은 또다시 속지 않는다. 정면으로 직격하고 있어요. 이재명을. 그래서 계양에서 당선돼서 민주당 당대표를 지낸 한 사람은 구치소에 있고 10여 개의 혐의로 재판에 출석하느라 정신이 없는 현 대표는 지역에서 보기 어렵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서 보기 어렵고 이제 숨어 당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송영길은 이제 구속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계양이 서서히 바뀌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계양 시민은 또다시 속지 않는다. 두 명의 민주당 대표가 약속만 하고 지키지도 않은 공약, 원희룡은 반드시 실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이재명이가 쓴 말을 인용해서 바로 맞받아치고 있는 글도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자, 원희룡 예비 후보가 올린 글을 보면은요. 이재명이가 이 SNS에 이 설 명절과 관련해서 뭐라고 했느냐? 이번 총선이 대한민국의 운명과 우리 미래를 결정한다. 이렇게 지금 이 글을 올렸어요. 요거를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맞다. 그리고 이재명의 운명도 결정할 것이야. 대한민국 운명만이 아니라 이렇게 직격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흥망과 성쇠의 갈림길에서 무관심과 방관이 죄악인 것 또한 맞다. 이재명이가 일일이 세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범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거나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재명이가요. 흥망과 성쇠라고 그랬죠. 이 퇴행과 진보의 갈림길에서 무관심과 방관은 죄악이다. 이렇게 이 글을 올린 바 있는데 요거 성쇠를 갖다가 쇠로 잘못 표기한 거 이거를 비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춤법 하나도 모르는 이 인간이 대선 후보를 3번씩이나 해먹으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장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역사적 대사건도 결국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이 이재명의 말 요거를 두고서도요. 원희룡 예비 후보는 그럴듯하다. 한 사람을 잘못 선택해서 우리의 미래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는 없다. 자, 그래서 이 계양을 지금 이 유권자들 지금 변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의 이런 모순된 발언의 내용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지금 먹겨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호남 서울 민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서울 민심이 지금 급변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심판 대상이다. 그동안의 민주당이 과연 호남을 위해서 해놓은 일이 뭐냐? 예. 자, 이러한 지금 민심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이번 설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민주당, 그야말로 이제 호남하면 민주당 거는 독점 지역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런데 야당이 똘똘 뭉쳐도 시원찮은 방법에 분열하는 거. 이것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민주당이 도대체 밥그릇싸움만 하고 뭘 해준 게 있느냐? 호남 홀대론만 지금 부추긴 것 아니냐? 예.
이런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세계일보가 현장을 취재한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이 현장 취재 내용을 보면은요, 윤석열 정부가 국민 기대 이하로 국정 운영을 하는데 이를 막을 세력은 야권밖에 없다. 그런데 신당 창당으로 야권이 분열되니 이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이제 그 민주당 지지를 좀 더 세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무슨 소리냐? 예. 호남 그동안에 홀대를 받았지 않냐? 그러면서요. 4년 전에 묻지마 투표로 민주당을 지지해줬지만 그동안 지역 발전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 묻고 싶다. 이제는 호남 지역민도 어느 당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따져보고 투표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게 반성문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이죠. 이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이 반감, 이 전남의대가 이번에 의대 입학 정원을 발표하면서 전남의대 신설이 포함되지 않은 거, 여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남은요, 병원이 부족해서 의료 사각지대와 마찬가지인데 왜 이걸 반영을 해주지 않았느냐? 예, 그래서 기존 의대가 있는 시도는 지원 발표하고 있지만 의대가 없는 전남은 수요조차 정할 수 없어서 도민들의 상심이 매우 크다. 이런 이제 비판적 시각도 상당하고, 그런 반면에요. 전북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특별자치도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도 커지고 또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반면에 또 경기 침체가 계속되기 때문에 또 어려운 이 불만도 교차하고 있는 것이 또 전북 도내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은요, 이번에 이제 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됐으니까 자치권을 보장받아갖고 2차 전지와 같은 첨단 산업, 전략 산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업 투자도 유치하고 지역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지역 정치권에서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민주당 독주 체제에서 3지대 신당 창당이 과연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지금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악과 차악이 아닌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요,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호남 민심이 그동안에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그 표를 줬는데 해준 게 뭐가 있냐? 호남 오히려 홀대만 받게 된 것 아니냐? 그래서 민심이 달라지고 있고, 그 이제 3지대 신당까지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을 3지대가 조금 받아내주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나오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지금 현재 호남의 민심의 한 흐름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추미애가 또 난리가 났는데, 이 추미애 난리 난 거는요, 이 아무래도 이번 시간에 그냥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됐다. 이 추나땡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한심한 소리 좀 그만하라.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윤석열 정권하고 제대로 좀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그야말로 본인이 장관하면서 윤 대통령을 징계까지 추진한 거 이렇게 했는데, 예. 그 당시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이 당신들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 조국 사태하고 비교를 하면서 지금 반박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추미애의 이 비판의 이 항변하는 이 글 내용을 지금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과 싸워서 윤을 키웠다고 한심한 소리하는 그대들이요. 단합에 친다는 고구마 먹은 소리 대신에 윤석열 정권과 이제라도 치열하게 좀 싸웠으면 한다. 민주진영에서 하극상을 자행한 윤 대통령을 엄호하고 진짜 키운 세력들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자인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징계를 무리하고 섣부르게 밀어붙인 게 잘못이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래서 내가 윤을 키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징계의 근거가 된 중대한 불법이 해임할 정도로 심각했는데도 이를 엄호했던 그들의 착시와 착각에 대해서는 철저히 항거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검찰총장 윤은 민정수석 조국이 유재수를 감찰만 하고 수사의뢰는 안 했다고 펄쩍 뛰면서 조국을 기소했는데, 윤이 조국에게 적용했던 법리대로라면 내가 만일 검찰총장 윤의 중대 불법을 확인하고도 눈 감아주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조국처럼 기소돼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이런 경우를 자가당착이라고 하는데 조국에게는 공직범죄를 묻지 않았다고 처벌하고 거꾸로 본인이 저지른 공직범죄는 장관이 징계 청구로 물었다고 벌쩍 뛰고 있다.
그러면서 말이죠. 공직범죄를 저지른 김태호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죄도 얼른 사면으로 없애버리고 공천 주고 이제 또 댓글 공작법 서천호도 사면하고 공천 주고 할 모양인데 이윤을 발탁하고 승진시키고 엄호하고 불법을 감싸고 한 그대들이 단합을 해친다는 타령으로 뒤에 숨지 말고 치열하게 싸울 엄청난 불법이 태산같이 널려있다. 제발 좀 싸워주시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참 이 추미애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최근에 단합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잖아요. 지난 9일날 친명 비명 나누는 것은 소명을 외명하는 죄악이야. 단합을 회수했는데 지금 이제 딱 3일 만에 반발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지난달 1월 23일 날에는요. 뭐라고 했냐면요. 석고 대제할 문재인 정부의 두 비서실장이 총선에 나온다. 그러면서 임종석과 노영민을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비판한 바 있고요. 이러니까 임종석이가 나서서 추미애의 기억 편집이 심하다. 윤 총장이 대권 주자로 완전 부상한 사건이 있었는데 2020년 추미애 장관 시절 징계하면서 벌어진 일 아니냐.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바 있어요. 자, 그리고 정성호도 말이죠.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것 아니냐. 핵심적 역할을 했던 분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이렇게 해서 친문계 불출마를 압박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문계 불출마 압박이 본인에게 불똥으로 뛰어오는 거. 요거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또 내로남불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추미애, 이 내로남불. 그러니까 이제 막바지 말이죠. 자칫하면 왜냐?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한 사람들 전부 물러나라. 출마하지 말라. 이런 지금 여론이 당내에서 지금 분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휘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무슨 소리냐? 내가 어떻게 해서 윤 대통령 나라도 잡았지 않았느냐? 항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야, 이거 참 손바닥으로 하루를 가리려고 하는 거나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